그날 산의 바람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정상 아래 사람들의 발자국이 멀어지고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죠. 그의 숨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의 체온이 내 팔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서로의 숨결이 얽혔습니다.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손끝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피부 아래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 온기가 내 손끝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서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 그 낮은 울림이 심장을 2번 두드렸습니다. 목소리에 실린 떨림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말이 끊기고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시선이 부딪히고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손이 내 볼을 스쳤고 세상이 잠깐 멈췄어요. 눈을 감자 햇살이 스며들고 숨과 숨이 맞닿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조용히 터지는 소리. 그 깨끗한 폭발이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의 온기와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래도 될까요? 그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우리의 몸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이 이토록 명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나의 비밀 취향, 나의 공허. 나는 52, 5해 전 이혼하고 강의로 생계를 잇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문학 강의를 하며 한 달에 2-3번 기업 특강도 나갑니다. 밤이 길수록 방은 넓어지고 넓어진 방만큼 마음은 비었습니다. 침대 한쪽은 여전히 비어있고 베개는 하나만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혼 후 처음 1년은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혼자만의 공간. 그런데 2년째부터 그 자유가 무게를 갖기 시작했어요. 3년째인 고독이 됐고 5년째인 지금은 공허입니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 나는 오래전부터 대머리를 좋아했습니다. 말하면 비웃음을 먼저 받는 취향. 그래서 말하지 않았죠. 가볍게 들릴까봐. 아니, 내 마음까지 가벼워질까봐. 친구들에게 한번 말했을 때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취향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대머리는 단정합니다. 덮을 게 없어서 오히려 정직합니다. 빛을 가리지 않아서 오히려 따뜻합니다. 매끈한 곡선 위로 햇살이 흐를 때 그 빛의 반사가 주는 순수함,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 어쩌면 그게 나를 끌어당긴 건지도 모릅니다. 그를 처음 본 날을 잊지 못합니다. 등산 주차장. 그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정수리 위로 햇살이 쏟아졌고 그 빛은 너무도 담대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고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그 순간 내 속에 오래된 비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좋다. 그의 이름은 정태. 62, 등산동호회 회장. 사람들은 그를 반짝이라 불렀고 그는 웃으며 받아넘겼죠. 유머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 담백함이 내 빈자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나는 동호회 산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설악산이든 북한산이든 어디든 따라갔어요. 명분은 건강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산행에서 그는 늘 뒤를 지켰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들, 발밑을 살피라는 배려, 천천히 가자는 권유. 그 말에 맞춰 나는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멈추면 멈췄고 숨을 고르면 같이 고르며 우리의 호흡은 어느새 같은 박자를 갖게 되었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면서 깨달았어요. 그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정상에 오르면 그는 수건으로 정수리를 닦았습니다. 그때마다 반짝이는 피부에 햇빛이 튀었고 나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느라 바빴지만 나는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 근육이 티셔츠 위로 드러나고 땀에 젖은 목덜미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원래 대머리를 좋아한다는 걸. 그 매끈한 곡선이 주는 단정함, 감추지 않는 용기의 모양, 어린 시절 아버지가 머리를 짧게 밀고 돌아오던 날들, 검은 비닐봉투에 빵을 담아오던 그 손의 따뜻함. 나는 아마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죠. 덥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이 갔던 것은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날이면 꼭 내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간결함이 좋았습니다. 정태에게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우리는 정자 아래로 뛰어들었어요. 옷이 젖고 신발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어요. 거부하려던 나를 그의 손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깨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비를 바라봤고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고 젖은 어깨가 서로를 향해 기울었습니다. 산막 12시, 00분 -18시 30분 산속 회원들을 피해 우리의 그늘, 정상 아래 소나무 그늘.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가만히 앉았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밖에 있었어요. 그가 장갑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의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피부 위로 수건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의 정수리를 닦아주면서 나는 그 매끈한 촉감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마치 강아지 배를 쓰다듬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내 손길을 받아들였고 나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시간을 간직하고 싶다는 무언의 부탁.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늘은 우리의 침묵을 숨겨주었고 바람은 우리 사이의 긴장을 훔쳐갔습니다. 그날 햇살은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람만 보았으니까요. 나는 그의 옆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 위로 햇살이 부서졌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 머리카락이 무슨 상관일까? 중요한 건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막 18시, 30분 -25시, 00분 잔, 은근한 공모. 내 차 조수석에 앉은 그는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바람이 이마와 목을 지나가고 정수리의 윤기가 유리창에 얇게 스쳤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가 멈췄어요. 나는 집 방향이 아닌 강 쪽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이 시간을 더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그의 옆얼굴이 내 쪽으로 흘렀습니다. 와이퍼가 남긴 물기를 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대머리 좋아해요. 그가 나를 보았습니다. 웃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더 뜨거웠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취향, 말하지 못했던 비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그는 끝까지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말은 줄었고 숨은 길어졌습니다. 유리창에는 우리의 숨이 남긴 얇은 김이 생겼고 그 김이 두 사람의 거리를 대신해서 떨렸습니다.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물은 검고 불빛은 물 위에서 흔들렸어요. 나는 먼저 차에서 내렸고 그가 뒤따랐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나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고 불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자신도 나를 좋아한다고, 처음 봤을 때부터였다고.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흡이 얕아졌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보다 더 정확한 것들이 우리 사이를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회식이 끝나고 모두 2차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걸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작은 포장마차, 기름 냄새와 초가을의 찬 공기가 섞였습니다. 나는 막걸리 2잔을 주문했고 주인 할머니가 탁자를 닫고 잔을 놓았어요. 그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맞추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나는 잔을 들어 그의 잔을 채웠습니다. 막걸리 표면 위로 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괜찮겠느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묻는 그에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덥지 않은 사람이라서, 가리는 게 적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 선명한 마음이 보인다고.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등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피부 아래의 박동, 잔 위의 거품, 둘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동자의 불빛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숨지 맙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술을 마셨어요. 파전이 나왔고 김치가 나왔고 따뜻한 국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내 앞접시에 파전을 놓아줬고 나는 그의 잔을 채워줬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길은 자주 오갔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 3병을 비웠고 파전 2접시를 나눠 먹었어요. 포장마차 밖으로 나왔을 때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고 그는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하나로 겹쳤습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동호회 단톡방에 익명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나와 정태가 강변을 걷는 사진. 손은 잡지 않았지만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사이로 보일 만큼. 나는 단톡방에서 나갔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태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만남에도 나갔습니다. 나는 그가 걱정됐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를 상처내진 않을까? 우리의 관계가 부담이 되진 않을까? 며칠 후 동호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정태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만나자고 했고 그는 주저없이 나왔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회장직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참는 거 없죠? 내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을 게 없어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동호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사람이 적은 산을 골랐습니다. 능선 위 벤치, 바람이 세게 부는 곳.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햇살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와 그의 피부 위에 작은 선들을 그렸습니다. 따뜻하죠? 그가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요. 그의 손이 내 손 위를 덮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낸 사람만의 무게. 나는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쳤고 가까이에서 우리의 숨이 겹쳤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마를 기댔고 그의 피부가 내 이마를 떠받쳤습니다. 나도요, 서연. 나도 당신이 좋아요. 그가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그 말 뒤에 찾아온 정적은 우리를 위해 비워둔 방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방 안에 나란히 서 있었고 서로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호회에 다시 들어가자고. 우리 둘이 당당하게.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숨지 않을 거라고. 눈치 보기 싫다고. 그냥 당당하게 좋아하고 싶다고. 그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나는 웃었습니다. 용기는 오히려 내가 받았다고. 그에게서 받았다고.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손을 잡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8막 46시 00분 -53시 00분 동호회 복귀 우리의 선언.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받고 수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한 회원이 다가와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나이 차이가 뭐 어떠냐고, 좋으면 되는 거라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몇몇 회원들이 다가왔어요. 자신들이 오지랖을 넓게 굴었다고, 두 사람의 진심을 보니 응원하고 싶다고. 나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정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말했어요. 고맙지만 회장직은 다음 분에게 넘기겠다고. 이제는 산을 천천히 즐기고 싶다고. 나와 둘이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라 축복의 웃음이었어요. 9막 53시 00분 -59시 00분 일상 속의 우리 작은 행복들. 그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동호회 산행도 함께 갔지만 둘만의 시간도 가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그의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그는 녹차를 내왔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나이 차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괜찮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단순함이 나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그는 야채를 썰고 나는 국을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시간.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랐어요.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는 켜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했고 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서현 씨 덕분이에요. 있어줘서.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 말에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우리는 동호회 대신 작은 산을 자주 골랐습니다. 사람이 적고 바람이 많고 햇살이 예쁜 곳. 우리는 걸었습니다. 자주 멈췄고 더 자주 웃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머리는 매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아무것도 덮지 않은 자리에서 진짜가 빛난다는 걸. 그의 머리는 여전히 반짝이지만 이제는 내 얼굴이 그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빛은 머리에서 시작됐고 사랑은 마음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소문도, 나이도, 시선도. 이제는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지켜갈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빛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은빛 멜로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번,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을 노래하는 곳, 은빛 멜로였습니다.